저는 정신장애인입니다. 10년은 병원에서 살았고 지금은 퇴원해서 살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고 운전도 못하고 병이 유전되는 양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양산하는 데는 매스컴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기면 범인이 정신병자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족이 고통을 덜 받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당사자 중심의 세미나입니다. 다른 장애 단체와 달리 정신장애인은 당사자 집단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시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이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뜻깊게 부산에서 먼저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인 침묵의 소리와 이경의 부산시 의원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부산시에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은폐했던, 숨기고 감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보통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장애를 부정하고 은폐하진 않는데 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이 정도를 거쳐서 드디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일반 장애인에 대한 시대는 제가 보니까 부정과 은폐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좀 불편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좀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정신장애인은 아직도 부정과 은폐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당사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는 면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정신장애인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99년도 제가 근무하는 센터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변화들의 산증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10년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었던 그런 정신장애인분들이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을 이용함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또 독립주거를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일반 장애인 정책에 비하면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은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는 비단 정신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 업무 제도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 정신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업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에서도 끝으로 티가 잘 안 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을 보더라도 장애인 채용 공고가 있어 전화를 걸어보면 손사래를 치기가 일쑤입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문제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고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숫자 되게 낮습니다. 실제 또 고용하는 돈 되게 작고요. 또 하나 모범적이어야 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또 되게 낮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산성을 높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벌금은 낼지언정 워낙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는 요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무엇, 또 장애인들에게도 그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에 명시 내놨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도 좀 획파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2011년도에 그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일반 그 장애인들에 비해서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들에 비해서 2.7배나 높은 월 근로소득을 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에 있어서 이런 장애 정책은 일반 장애 정책과는 다른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부산에는 주거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서울에는 46곳이나 있는 주거시설이 부산에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정신장애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길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이 탈시설화라고 천명을 해왔습니다만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고요. 발표되셨지만 일반 장애인들, 장애인 전체에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탈시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시설 중심의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도 우리 정신장애인 예산이 시설 수도 마찬가지지만 98%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예산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탈시설화 탈원화라고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좀 믿기 어려운 이런 이제 1997년도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에 보면 2만 1,000병상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7만 5천 병상으로 급격히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80% 정도가 비자발적인 입원이 아직도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호주 연수 갔을 때 이런 걸 봤습니다. 호주는 큰 병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는 1,700개 내는데 큰 병을 없애고 있어요. 대신 지역사회에 집을 얻어줍니다. 몇 사람께 생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정부가 못 믿어서 못할 거예요. 그건 깨야 되는 거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병원에서 평생 치료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재활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도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회원분들을 보더라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회원분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 회원분들을 보면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을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 같은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심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당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신과 병원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퇴원 심사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현재 이 그 심사 청구를 넣으신 그 당사자분의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한마디도 안 달려오니까 자연히 심판위원회 안에서는요. 치료기간은 다 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났다라고는 하지만 이분을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 이분은 길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험인식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이분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보건법에 보니까 그 지역 정신보건 계획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에 보니까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우리 부산시에는 그 부산 지역에 보건의료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또 제가 또 그 내용을 봤죠. 봤더니 거기에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재 상황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데 대한 정말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놓은 어떤 대책들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 몇 개 더 늘리겠다. 언제까지 몇 개 늘리고 몇 년도에 몇 개 늘리고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